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가위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9월 23일 오전 10시를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김정일이가 남침하지 못하느냐.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총알택시, 대포집, 핵가족, 폭탄주. 그러면은 김정은이 남침할 필요가 없어진 몇 가지 이유도 새로 생겼답니다. 첫째, 주사파 김일성주의자의 득세. 두 번째, 화이트 칼라의 좌경화. 세 번째, 국군의 자발적 무장 해제. 네 번째, 트럼프의 협조. 다섯 번째, 국민들의 피와 분별력 상실. 그러니까 자살하려는데 굳이 쳐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김정은이가 남침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농담입니다. 흔히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유는 피로서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유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란다고 했어요. 토마스 제프슨의 이야기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모두가 자유를 잃게 된다고도 합니다.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뭐부터 먼저 해야 하는가? 이 티모시 스나이드가 라는 이 저술가가 쓴 폭군에 대하여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On Tyranny라는 책인데요. 민주국가가 독재화되는 경우를 소개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예컨대 1930년대에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히틀러의 전체주의 독재로 넘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독재화되고 또 지금 터키가 독재화되고 헝가리도 지금 독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다가 독재로 넘어가는 거, 그게 믿겨지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 먹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기고 부자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분은 20세기 역사에서 21세기 20세기 역사에서 민주국가가 독재화되는 경우를 분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서 20개 요령을 적었어요.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재밌습니다.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알아서 기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서 기지 말라. 이 영어로 하면 이래 됩니다. Do not obey in advance. 미리 기지 말자 하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걸 이분은 anticipatory obedience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미리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비극이다. Anticipatory obedience is a political tragedy라고 했어요. 거의 모든 독재 권력은 공짜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갖다 바친다는 겁니다. 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독재자가 원하는 것을 저항도 하지 않고 먼저 주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시민들은 독재자를 경려하게 된다. 지금 한국에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 기자, 검사, 판사, 공무원들 에게 이 말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알아서 기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서 기면요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만들어줍니다. 문재인 정권에도 좋지 않는 결과가 되겠죠. 알아서 기지 말자.
알아서 기지 말자. 특히 배운 사람들이, 특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특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기면은 그것은 민주적 지도자라도 독재를 하라고 격려하는 꼴이 됩니다. 지금 알아서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서. 이 티모시 스나이드가 쓴 요령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짤막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알아서 기지 말라. 두 번째는 제도를 지켜라. 민주국가, 법치국가의 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도를 지켜라. 세 번째, 일당 독재의 위험성을 바로 알아라. 혹시 우리 유권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일당 독재 정당으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거의, 제가 말하는 거의. 이렇게 한 정당에게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성인군자라도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인간의 생리다 이거죠. 세계를 위하여 책임을 져라. 개인, 조국을 넘어서 세계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떠안아라. 이런 말이겠죠. 민병대를 경계하라. 패러밀리터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무장한 폭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을 점잖게 하라. 교양이 가장 큰 설득력입니다. 목소리 크다고 설득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거친 말을 한다고 설득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점잖고 격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설득력입니다. 진실을 믿으라. 조사하라. 서로 인간적으로 대하라. 자신의 사생활을 지켜라. 좋은 일에 돈을 쓰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하라. 애국자가 되라. 처변불경이다. 처변불경. 병고가 생겼을 때 놀라지 말라. 용감하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붙인 말입니다.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리로 나서라. 거리에서 결국 민주주의는 거리에서의 투쟁에서 결판이 납니다. 유머 감각을 잃지 말라. KBS, MBC, SBS, JTBC를 보지 말라. 왜냐? 기자 정신의 반대말은 맨정신입니다. 그리고 대동단결하자. 백의종군하자. 분진합격하자. 대동단결의 기준은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면 다 우리 편입니다. 분진합격이란 말은 각자 싸우더라도 합칠 때는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 결론을 낸다면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가 되겠죠. 뭉치자. 진실로 뭉쳐야 됩니다. 진실. 싸울 때는 헌법으로 싸우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현재 진실과 헌법입니다. 진실과 헌법. 진실과 헌법이 활자에만 있고 뭐 잡히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진실과 헌법은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무기가 됩니다. 진실과 헌법을 활자 속에서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거리에서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이번 잔치상, 제사상 또는 한가위 가족 모임에서 서먹을 때 진실과
헌법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잠재워 놓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은 진실과 헌법의 힘을 동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석촌호수, 롯데타워가 있는 석촌호수를 산책을 하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조갑제 TV를 열심히 보신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70대 초반인데 아들 둘이가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극좌적 행동을 하기에 작심을 하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부자간이 아니라 친구 사이로. 그래서 한 1, 2년 하니까 효과가 봤다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를 찍는 정도로 극좌에서 중도로 돌려 세웠다면서 이렇게 기성세대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라. 아들을 좌파로 만들어 놓고 왜 태극기를 드느냐. 우선 아들부터 딸부터 챙겨라. 또는 손자부터 손녀부터 챙겨라.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은 자기가 지키는 모퉁이부터 제대로 지켜야 나라를 밝힐 수가 있다. 문자를 쓴다면은 수이루 조천리 한 구석을 지키고 있으면은 결국은 세상을 다 밝히게 된다. 천리를 밝히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조갑제 TV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지킬 자신만의 진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진지를 확실하게 지키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고 이탈하지 않고 진지를 지킵니다. 진지를 지킵시다. 감사합니다.